안녕하세요. 묵은장수 TV 시작합니다. 예, 2021년 10월 3일 다파시오 상청쌤 2부 장애 부모로서 장애 부모에 대한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저는 저희 아들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이의 장애 부모 상청 이정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의 장애를 이제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지만 그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 이야기들을 좀 오늘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드라마 속에서 보면 김영철 씨가 연기했었던 궁예가 이야기하는 관심법처럼 무언가 내가 원하는 한 목표를 놓고 그 목표에 맞게끔 모든 상황을 스스로 설득을 시키고 남들한테도 설득을 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확증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만큼 확증편향이 심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 장애인 부모로서 장애인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보니까 그 확증편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그렇게 쉽게 동조하고 그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 말을 안 듣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있어요. 지금 여기 영상에도 그러니까 사진으로 붙일 건데, 그 사진이 우리 아이 연구소라는 발달장애인들 성인이 된 분도 있고 자녀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부모님들 어머님들 세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기에도 보면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무발화. 그러니까 발화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걸 발화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없는 32개월짜리 아이의 아빠가 이제 우리 아이 연구소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나온 이제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를 보면 32개월의 무발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3살, 4살 그때까지 제대로 된 말을 안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도 그분들 이야기는 직접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 생각을 말을 하자면, 저는 아이의 오늘 현재가 그 다음 나중에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이후의 문제로 바뀌었을 때 그 문제가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아있어도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1년 지금 현재 내가 조그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더 이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그 배워야 되는 공부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 규현이의 예를 들어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의 규현이가 그때 당시에 공부에 아이 엄마가 3개, 4개씩 이렇게 다니는 그런 스케줄을 계속 했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그런 걸 쭉 해왔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붕어빵 같은 그런 빵틀처럼 틀에다가 우리가 이 아이를 갖다가 넣으려고만 하는, 정형화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 기나긴 과정을 쉽게 말하면 좀 재밌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어느 광고 카페에서 나왔듯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봐서는 규현이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규현이하고 규현 엄마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 그런 여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작한 때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저는 재밌게 즐겼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있었고요. 놀이터라는 것도 그렇고 카페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지금 뭐 사실상 말을 잘 못하는 친구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 친구가 말을 잘하는 상황이 만들고 비장애인하고 비장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가는 과정을 사실상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목적 때문에 이 아이를 말을 잘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 아이의 행동을 제재를 해서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악쓰고 때로는 화내고 힘들게 이렇게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기 갈 건데 가는 방향이 이렇게 놀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공부를 시키시더라도 좀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는 없을까? 뭐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너무 좀 힘들고 가혹하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만 고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냥 뭐 제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 엄마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보자면, 부모는 자녀의 육신을 만들어주긴 하겠죠. 하지만 자녀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신께서 인정을 하고 그 자녀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은 부모가 낳아줬지만 이미 그 아이의 인격은 신께서 정해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 속에서는 이게 이쪽으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업이 되던 다운이 되던, 그것들 자체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이게 업인 자리에 가던 다운인 자리에 가던 그때 가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스스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주장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녀가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태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누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잘하게는 도와줘야 되고, 거기까지는 양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양육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개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의 부모니까, 저 아이의 부모인데 저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 못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저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 저는 안 가져주시길 바래요. 그게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운전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익숙해지죠. 그게 익숙해지고 잘한다는 이유인 것이 사실상 부단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도 혼자서 살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죠? 장애 자녀가 말을 못해요. 자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대신해서 그 자녀를 이렇게 계속 가슴에 안고 남들이 그 아이 해코지 할까봐 이렇게 끌어안고만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좀 나가서 맞고 오면 어때요? 사실상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도 그 확률의 1이 만약에 나라면 그거는 나한테 최악인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어떤 일의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서워서 그거에 대해서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거는 제 생각엔 약간 좀 바보스러운 결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이 적어도 20세가 된 자녀라면 또 그 자녀가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좀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거기까지만 지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선택을 하고 그 진행을 해볼 경험을 자꾸 갖게끔, 내 책임은 20세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제 주장이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장애 부모님들이, 이거는 또 꼭 장애에 한정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넓게 보면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한 가지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는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규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전공과 2년을 마치게 되면 저는 바로 전공과 2년 후에 규현이에게 규현이 이름으로 된 월세방을 얻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혼자 살으라고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생계급여, 그러니까 주거는 지금 현재 받는 상태고 기초까지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계급여 만약에 못 받는다 치면 규현이에게 일자리를 구해서 밥을 먹고 살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한다든가, 그게 안 된다면 뭐 제가 좀 보태줄 수 있는, 보태서 밥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살이 되기 전일 거예요, 아마. 막 20살이 됐든가 그렇겠죠. 그때 규현이는 독립을 해서 자기 독자적인 삶을 살게 할 거랍니다. 규현이는 상태가 좋아서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죠. 옆에 뭐 도와주는 사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활동 지원으로 붙일 것이고, 그 활동 지원을 규현이 같은 경우에 직장 뭐 이제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긴 할 건데, 현재 규현이의 활동 지원 시간이 90시간입니다. 90시간보다 많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많게 만들어주는 거는 조사표,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표라는 게, 그러니까 종합조사표라는 게 있는데, 그 조사표 항목별로 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것,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저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아예 규현이가 독립이 되어 있으니 그 독립된 아이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데 옆에 활동지원사가 좀 붙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더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여기까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 말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는 그래요. 사실상 즐거워야 일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일도 지금 사실상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워요. 이걸 내가 봉사를 한다 생각을 하면, 왜냐면 돈을 써야 될 돈은 있는데 봉사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즐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가 사실상 재미도 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금요일, 내 하루 전인 목요일날 제 이용인이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골을 좀 부리실 때가 있는데, 그런 날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고, 생길 수도 있는 일상다반사라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즐길 수 있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20살까지만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실험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그 기회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